자,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원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40페이지서부터 있는 건데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는 셀프 스타디를 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것도 없고 두 개의 원이 만날 때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내신에서도 많이 하고 그치? 그냥 봐도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그 시간만 한 5분 정도 투자하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몇 번이냐면 42페이지입니다. 자, 내가 하지 않은 거는 스스로 봐도 충분하고 근데 입시에서는 봐두면 나쁘지 않은 것들도 넣어놨어요. 예전에 도예 방정식 같은 거 강의할 때는 막 40페이지를 끝냈는데 한 80페이지까지로 다시 쓴 이유는 그래도 설명해야 될 것뿐만이 아니라 혼자 봐도 되는 것들은 혼자 보고 그래도 쉽지만 이론적으로 응용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만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스타디도 들어있다. 오케이? 자, 40 몇 페이지냐?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2페이지. 자, 이건 강의하려면 또 어쩔 수가 없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냐면 이거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거 쓰는 거거든요. 여기에 자, 얘는 그냥 눈 감고 그냥 기다리세요. 제로 A-X 그래야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하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 교점인데 얘를 교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오케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정점이 교점이에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무수히 많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한 k의 a-x b-y c- 이꼴 제로 이렇게 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것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점을 지나는 거예요. 도형과 도형이 만나서 교점을 만들 때 그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전부 다 똑같아요. 표현.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썼었죠?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i 플러스 이꼴 제로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를 x의 제곱에 y의 제곱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하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그러면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지름이 돼도 되고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점, 정점을 지나는 모든 원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자, 뭐 어쩔 수 없이 쓸게요. 많이 했던 거지만 똑같아. 둘 중에 하나에다가 k라고 놓고 이 k는 뭐다? 실수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되겠네? 자, 그러면 x의 제곱에 y의 제곱에 a-x 플러스 b-y c-이꼴 제로 이거 다 알아요. 자, k 이꼴 마이너스 이럴 때 아까 얘기했던 뭐가 나오냐면 여기를 지나는 이러한 현이 나오죠. 요 직선, 요게 k가 얼마니? 마이너스 1일 때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차가 없어지고 1차 직선이 나온다.
되겠네. 여기까지는 안다고 하자 이런 얘기야. 그치? 근데 요번에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봅시다. 교점이 생기는데 직선과 직선이 만나고 원과 원이 만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렇게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직선이. 여기도 뭐가 생기냐면 교점이 생겨요. 이렇게. 그치? 여기를 지나는 원은 또 어떠냐 원은 무수히 많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원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되겠나요? 그랬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은 똑같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쓰기도 힘드네. 얘를 ax 플러스 제로라고 하자. 그러면 똑같아. k를 갖다 붙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 만나볼게요.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얘는 x의 제곱에 y의 제곱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되고 이거나 조금 전에 지웠던 거는 여기에 k를 붙여도 되고 여기에 붙여도 되고 직선이 있으면 여기에다 k를 붙여도 되고 여기다 k를 붙여도 되지만 이번에는 어디에다 k를 붙여야 돼요? 1차에다가 k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얼마가 돼요? 제로. 여기다가 붙여야 돼요. 그래야 얘가 무한히 많이 변하더라도 원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에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은 오케이 1차에다가 k를 붙여야 얘가 원을 뭐한다? 유지한다 이런 얘기야. 그 문제는 요거 쓰는 거야.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5 플러스 k에 뒤에 있는 1차 방정식을 갖다 붙이고 원점을 지나니까 x에다 0, y에다 0을 넣으면 끝. 이해 갑니까? 이해가 돼요? 오케이? 됐니? 자, 문제를 보면 43페이지만 설명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역으로 읽어내야. 첫 번째 문제는 뭐냐? x의 제곱에 y의 제곱 마이너스 25 플러스 k에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얼마가 돼요? 제로다. 이렇게 가. 되겠니? 어디에다가? 1차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얘가 어디를 지나냐? 원점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x에다 0, y에다 0을 집어넣는 거야. 되겠니?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자고. 두 번째 문제는 여기야 이거야. x의 제곱에 y의 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4ky 플러스 16k 마이너스 16이 꼴 제로가 있다. 그 얘는 뭐가 되냐면 자 얘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니? x 플러스 y는 2고 오케이? 그리고 앞에 문제 뭐였더라? 그거랑 똑같고 역으로 읽어내는 건데 내가 했던 건데 뭐냐면 이거 기억나니? 이거 하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이꼴 제로다. 이거 기억나요? 근데 얘가 x가 0보다 크다이고 y가 0보다 크다인 부분에서 해를 갖는다. 그때 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나죠? 이게 산수잖아, 산수. 그러면 해라는 거는 그 직선의 교점이잖아. 얘는 정해져 있고 얘가 움직인다.
얘를 우리가 해를 구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쟤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얼마냐면 2 이렇게 있다 그랬죠. 되겠니?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m의 실수야. 응? 조건이 없으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k가 뭐가 돼요? 실수야. 응? 여기도 m이 뭐니? m이 얘도 실수야. 똑같은 케이스예요. 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거고, 얘는 원과 직선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거 똑같은. 우리가 얘를 분석을 해야 되지 않니? 이거 분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m에 대해서 묶어주죠. m에 x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여기 이렇게 놓잖아요. 그 얘가 아까 두 직선의 정점을 지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요거 이꼴 제로, 요거 이꼴 제로라고 놓으면 x 이꼴 마이너스 1이랑 y 이꼴 1이라는 요 점을 반드시 지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갈 때 기울기를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걸 했었어요. 그러면 봐라. 얘를 분석을 했어. m 실수? m에 대해서 정리한다. 직선과 얘는 요거 이퀄 제로라는 직선과 요거 이퀄 제로라는 직선이 만나는 거예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간단하게 나온 거야. 오케이? 그 얘는 뭐라고 그랬어 그때 x 이퀄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이 x 이퀄 마이너스 1하고 y 이퀄 1이라는 요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나타낸다. 오케이? 되겠니? 자, 지금 잘 기억해. 얘를 못 풀면 안 되지. 얘를 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 K. 그 얘는 똑같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6. K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K에 대해서. 마이너스 K에 뭐가 되냐면 얼마야? 2x 플러스 4y 플러스 16 이꼴 제로 맞아요? 맞니? 이해 잘해? 응? 마이너스 틀렸니? 여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면 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니? 여기 있는 요 원과 요거에 뭐가 돼요?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얘기한다라는 게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왜 마이너스죠? 같은 거지. 어차피 얘가 실수면 K가 됐든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얘하고 얘의 교점을 구하라는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될 확률이 좀 있다. 오케이? 되겠니? 이해가니? 응?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요거 이퀄 제로, 요거 이퀄 제로 두 개의 교점을 구하면 끝. 원이 이렇게 있는 거,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지나가는 거야. 요 원의 방정식이 얘.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얘. 요 두 개 연립해서 푸세요. 오케이? 되겠니? 어차피 얘를 2K로 그래서 나 조금 멈췄던 게 2K를 뽑아도 돼. 어차피 실수니까. 근데 있는 그대로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하고 얘하고 연립방정식 주면 끝이 다. 그래서 도형과 도형이 만나가지고 지나는 뭐가 돼요? 또 다른 원, 또 다른 직선은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건데 얘도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든 게 아니라 산수잖아 다. 얘를 다시 기억하라고. m에 대해서 정리해서 두 직선이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을 나타내듯이 요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나타내는구나. 얘하고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하고 똑같은 거지. 얘를 이와 같이 K에 대해서 정리해서 오케이? 얘에 대한 뭐 정의를 밝혀내라. 되겠니?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넘어가면 공통 접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고, 뒤에 가면 어떻게 써? 뭐 있겠죠. 있을 텐데. 그렇죠. 어쨌든 저 이렇게 보면 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뭐 푸는 방법이 있지만 거기에서 몇 번을 푸냐면 밑에 별해로 푸세요. 별해. 스타 솔루션 별해. 스타 솔루션. 별해 체크해놓고 별해로 푸세요.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이게 일반적이진 않은 거잖아요. 밑에 있는 별해로 풀어놔야 되는데 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은 얘를 위에 거를 풀어. 자,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세요. 답을 먼저 좋고 원이 두 개야. 공통 접선을 구하라. 그럼 네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부터 우리가 확인을 하시고, 네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 네 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원과 접선과 관련된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그림을 그려서 해보면 이렇게 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원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서 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뭐가 되냐면 얘네들이 뭘 이루어야 되냐면 또 얘는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자, 공통 접선인데 네 개가 있는 건 보이죠? 공통 외접선, 그렇죠? 이거 일단 하나 드릴게요.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밑에도 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얘를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고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는가? 뭐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개가 있어. 그렇지? 지금 그린 요거 하나에 대해서 또 밑에 요거 하나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있죠. 되겠나요? 오케이? 이해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쓰는 거야. 근데 위에서 쓴 거는 접선의 방정식하고 뭐 해가지고 풀었는데 뭐 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 밑에 걸 먼저 하자는 얘기야. 뭘 쓰냐면 접하니까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또 여기까지 거리도 있고 뭐 이걸 우리가 한번 써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되겠니? 오케이? 네?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직선이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것만 알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은 책에 있는 대로 뭐 mx 플러스 1의 n이다. m하고 n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너무 쉽잖아. 어? 아니 우리가 1차 방정식은 1차 함수는 이렇게 놓는 거 알고 있고 식을 보니까 얘는 반지름이 얼마냐면 2. 오케이? 얘는 반지름이 얼마니?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겠네? 그리고 얘는 원의 중심이 얼마니? 제곱. 얘는 원의 중심이 얼마요? 5하고 얼마요?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어차피 절대값 푸는 건 똑같은데, 네? 끝났죠? 뭐 끝났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니? 1. 식이 몇 개? 두 개죠. 되겠니? 여기까지 푸는 거야.
오케이? 근데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식이 2개면 4개가 안 나올 텐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식 2개에 대해서 몇 개가 생겨? 4개가 생기겠죠. 절대값 하나에 식이 2개씩 생기잖아. 그치? 이해 가니? 되겠니? 응?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모르는 사람 없죠. 왜냐면 얘를 m의 x 마이너스 y 플러스 n 이퀄 얼마니? 제로 이렇게 놓고 되겠니? 응?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의 놈은 루트 m의 제곱분의 1분의 얼마야? 루트 절대값은 얘가 얼마니? 2 그 다음에 똑같아요.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얼마가 돼요? 5m 그쵸? 5m 오케이. 그리고 플러스 n 얘가 얼마니? 1 이렇게 하겠죠. 되겠네? 이 2개씩을 풀어야죠. 되겠습니까? 되겠네? 응? 오케이. 얘들아 사실 이걸 푸는 거는 내가 푸는 건 아니죠. 이쪽으로 옮겨서 양변 제곱, 이쪽으로 양변 제곱해서 n 없애가지고 n의 값 먼저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그쵸? n 구하고 됐니? 이거 내가 하면 이건 5, 6분 걸려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안 되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직접 손으로 풀어줄게. 오케이? 네? 풀 수 있겠지? 응? 이게 중요한 거야. 강의에선 그게 중요한 거고 이제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만들었지. 내가 늘 얘기했잖아. 나를 믿으면 안 돼. 네? 난 사기꾼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기서 선생님은 사기꾼이다. 나를 만드는 건 나다. 계산은 니들이 해. 아, 사기꾼 아니야 나 진짜 아니 개인 표현 잘못했네. 나 사기꾼 아니야.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에요. 오케이? 혹시 선생님 못 푸니까 그럴까봐 아니에요. 선생님 문제 얼마나 많이 푸는데 A4 용지 2장짜리도 거의 하루에 3-4개씩 풀어요. 여기까지 끝낼게요. 오케이? 응? 여러 개 알 필요 없어. 하나만 딱 알면 얘가 일반적인 거. 어느 게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됐니? 네? 자 이렇게 정리전 하시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보면 점 얼마냐면 이거를 통과하고 y점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쵸? 근데 뭐냐면 무슨 공과대학에 나왔던 1번은 버리세요. 앞에서 했던 거예요. 2번 때문에 푸는 거예요. 2번 긴기대학이잖아요. 그래서 긴기대 약대 볼 사람 있나? 긴기대 약대가 뭐 보통 4, 5회 안에 들어가요. 근데 좀 안 좋은 게 긴기대 교토에 있을 거예요. 교토. 교토 요즘 뭐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치? 좋은 대학이면 틀림없어요. 100년은 없죠.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내가 얘기했죠. 긴기대 리츠메이칸. 약대 중에 문제가 어려운 편이에요. 물론 개요하고 동경이과대학이 제일 어렵지. 예? 거의 의대 수준이라는 건 뭘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수학 3가 나오고 저 일본의 부동의 명문 그쵸? 사립대학 우리나라 이제 연대 같은 데니까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 응? 개요. 동경이과대학은 우리나라 포항공대예요. 우리나라 포항공대. 일본의 폴리텍 중에서는 최고예요. 거기서 문제 수준을 낮추면 어떻게 해? 나라의 국격이 떨어지는데 어이렇게 낼 수밖에 없죠. 근데 붙잖아. 맞다. 어제 왔었어요. 올해 개요 대학교에 붙어가지고 개요 약대에 붙은 여학생이 어제 왔었네. 선생님들 보러. 수학 어저께 왔던 학생 봤어요? 걔가 개요 붙은 애. 기타사또 6년 장학생. 기타사또 6년 장학생을 버리고 개요를 갔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근데 농담을 했죠. 부모님이 잘 사시니까. 그렇죠? 나라도 그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기타사또를 가느니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개요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치?
그 학생에 대한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이 여기 오기 전에는 이걸 따라와서 1년 동안 공부했는데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바로 내가 얘기했던 댄스 동아리에 미쳐가지고 춤만 추던 여학생이에요. 진짜. 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공부 안 해줘. 댄스에 미쳐가지고 장부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어갔으니까 내가 미담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1년 딱 공부해서 멋있게 홈런 딱 갑니다. 그러고 딱 가잖아요. 정말 멋있냐. 응? 어쨌든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근데 대학 가니까 얼굴이 바뀐 게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학교 다닐 때 학원 다닐 때는요. 내가 머리도 안 감아서 그냥 머리 그냥 살짝 묶고 와가지고 그렇지? 옷도 집에서 입던 거 그냥 입고 나오고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붙더니 그냥 뭐 진짜 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3번이 뭐 갑자기 생각이 났네 어제 와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그럼 8월 17일 날 이제 여러분들 일본에 가잖아요. 나도 이제 가는데 학원에 이제 전쪽에 이제 지원이 있어요. 장부장님이 학생들한테 다 경비도 대주고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선생님들도 같이 가는데 거기에 졸업생들이 좀 오면 좋은데 다 방학을 해가지고 다 서울에 들어와 있다 그러네. 이제 개요부터 해서 동경 이과대, 호시, 긴기 다 있어요 다. 1위부터 뭐 니온 약대까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제일 못 간 애들이 니온 약대 10위권까지 다 갔다고. 여러분 그 전통을 깨면 안 돼. 그래? 전통을 깨면 안 되지. 44페이지에 2번을 답을 내셔야 돼요. 했어요. 이렇게 있는데 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니? 내저번에 뭐를 구하라? 방정식을 구하라. 지난 시간에 했니 안 했니? 응? 했잖아요. 함수만 달라져 있어요. 함수만. 얘들아 내분점 구하는 거는 또는 내분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나온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어디에서 나왔어? 긴기, 약대 문제, 약대. 긴기. 나오잖아요. 응? 풀어보세요. 나왔던 거니까. 얘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쓰는데 편한 방법은 내저번 그래 내가 삼각형의 오심 페이퍼에 올렸죠. 내심의 정의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도 하고 성질은 원의 중심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어떻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구해도 좋고 했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뜨네요. 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그림을 그려보니까 문제도 쉽게 줬구만.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얘는 문제를 쉽게 줬어요. 이게 달라지면 이렇게 못 풀어. 자, 이렇게 있으면 얘는 문제가 정말 쉬워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에 또 직선이 이렇게 축은 아니고 직선이 이렇게 또 들어가고 또 여기에 이렇게 줬으니 얼마나 쉽게 준 거지. 이 저 출제자가 전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내 저번에 방정식을 구하는데 문제가 제일 쉽게 줬어요. 오케이? 되겠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는 이제 뭐 원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되잖아요. 두 개 다 쉬운 건 아니구나. 두 개 다 해야 되나? 우리는 내가 뭐라 그랬어? 원이라는 거는 딱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방점을 찍어야지. 원의 문제 중에서 원의 중심을 떠나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거의 없다. 99% 그렇게 된다. 얘를 찾아야 되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반지름의 길이는 산수. 이렇게 내리면 얘네들은 다 뭐가 돼요? R은 쉽게 구하네요. 그렇죠? 왜? 삼각형의 넓이를 뭐하고 내저번의 반지름으로 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요거 곱하기 높이, 이 길이 곱하기 높이
하면 R은 나오죠. 그치?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은 2분의 1에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요거 같으니까 R은 나오잖아요. 그쵸? 되겠니? 그리고 중심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중심을 자, 중심을 구해야 되는데 중심을 그러면 얘가 무슨 축에 접하고 있지? 아, 중심도 구할 필요가 없. 문제 진짜 쉽게 줬네. 아, 이게 축이 이게 y축이 아닌가? 이게 x는 3이요. 그러니까 여기 x는 3. 아, 여기 x 이퀄 3이래요. x 이퀄 3. 여기. 그 얘가 지금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니까, 그렇지? 여기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요게 나오면 요 놈의 좌표가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죠. 이거 x축이니? y는 y는 얼마? 얼마? 2? 됐네. 반지름만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반지름의 길이 빼면 x의 좌표. y 이퀄 2에다 요 반지름의 길이를 더하면 y 좌표가 나오니까 분점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와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신 분이네. 되겠니?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렇게 쉽게 가는 거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원의 중심을 직접 식으로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니?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요.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을 하나 구하고 여기에서 뭐하니?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가지고 교점을 구하면 걔가 뭐가 돼요? 원의 중심이 또 되잖아. 방법은 맞네. 그리고 뭐라 그랬니? 각의 이등분선 어떻게 구하니? 얘는 기하도 쉬우니까 관계는 없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어떻다? 같다. 했잖아. 오케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했던 앞에서 했던 문자보다 이것도 쉽게 해줬구나. R만 구하면 중심까지 다 구할 수 있게 해줬어요. 왜? 작은 문제로 냈기 때문에 배점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시간 내에 잘 풀 수 있게. 아, 물론 여긴 구해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를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의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R만 구한다. 나머지는 끝이다. 맞아요? 할 수 있겠니? 응? 이해가지? 안 가요? 더 이상 쉽게 설명 못하겠네. 되겠니? 되죠? 자, 그 다음 문제는 45번인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저 길이가 2인데 그거에 반대되는 걸 우리가 풀어야 돼. 그거를 조금 어떠니? 조금 뭐였다? 조금 변형한 거야. 아까 우리가 뭘 했었냐면 이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응용이 돼서 어떻게 나오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요 길이를 구하는 걸 했었잖아요. 무슨 대학이니? 동경이과 됐잖아요. 그치? 아까 똑같은 문제. 요 길이를 구하라고 내면 교수가 잘리지. 동경이과 대학에 요렇게 요 길이 구하는 거 아까처럼 원의 중심에서 선을 긋고 내려서 이 길이 알고 이것도 이렇게 되기 구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 구하는데 2배 하는 문제를 내면 교수들한테 이 출제하는 교수가 얼마나 욕먹겠어요.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어요? 어? 동경이과대학이 그런 대학이었어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반대야. 길이를 주고 직선의 방정식을 봐라. 똑같은 문제지만 그 요감 먹으려고 이렇게 낸 거예요. 오케이? 응? 자, 그러면 그 대신 그걸 줬지. 점 2를 뭐하다? 통과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되겠니? 응? 그러면 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상황 설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치요? 뭐 그림은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얼마나 쉬운지 잘 보라고. 아까 그게 반대로 쓰이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림을 좀 크게 그릴까? 아씨, 그림이 이렇게 잘 안 그려지지.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하자고 치장들해 이렇게. 근데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있대요. 원의 중심이 또 이렇게 있어. 원의 중심이 있는데 얘가 원의 중심이 아니야. 제로 제로에 땡큐지 뭐. 근데 준 게 뭐냐면 얼마나 쉽니?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까지 줬어요. 아마이까 땡큐 so much. 얘가 루트 2야. 그리고 얘가 2야. 이렇게. 되겠니?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뭐니? 선을 그으면 얘가 뭐가 되니? 직각이 되면서 얘가 뭐가 되니? 2등분 되니까 여기는 얼마니? 여기는 1이란 말이에요. 되겠니? 그러면 얘 길이가 얼마니? 그 이름도 유명한 피타고라스 선생님의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 얼마니? 요 길이? 1. 되겠니? 응? 맞잖아요.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1. 오케이? 근데 한 점을 지나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직선의 방정식 나타내는 거 다 정리했죠. 절편이 주어질 때, 한 점이 주어질 때, 두 점이 주어질 때, x절편, y절편, 기울기가 주어질 때 한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만 있으면 되니까 y-1은 m에 이거 아니니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1 m의 값. 오케이? 나왔나요? 이제부터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다시 쓰면 mx-2m이 되니까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이꼴 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이다. m의 값이 나오죠. 그러면 볼까요? 어떻게 돼?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에 0, 0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1이다. 되겠니?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주면 되겠네. 그림은 하나 그렸지만 답은 몇 개? 2개의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넘겨서 제곱을 하면 m에 대한 이체. 이러한 말은 여기 하나만 아니고 하나가 또 있을 것이다. 그거는 계산을 해서 확인하면 되니까. 이렇게 아까 했던 거 요거 길이 구하는 게 아니고 요 길이를 준 상태에서 역으로 구하는 거 정도로 그래도 마음이 아주 착한 분이죠. 동교 이과대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 됐나요? 이해가요? 역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봤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48페이지인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원의 중심과 두 접점의 좌표를 R을 이용해서 이게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판별식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향천대 이게 국립대인데 일단 48 이게 뭐지? 48이 어떤 거니? 그거야? 지금 47번 한 거니 지금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안 했잖아. 내가 가져온 거하고 필터가 다르지? 잠깐만. 47이 얼마야? 46도 있니? 46 잠깐.
잠깐만. 46이 이건가? 나 지금 몇 페이지까지 했니? 45 했지? 아, 이게 잘못 써놨구나. 내가 교재 연구하면서. 46이 뭐야? 그래요? 요게 46이고. 요게 47. 그래서 46하고 47은 둘 다 국립대요. 국립대. 국립대의 문제를 선생님이 뽑아놓은 건데 47페이지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공통 외접선 구하는 거니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했었죠. 몇 페이지에서 한 거냐면 그거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여준 건데 몇 페이지냐면 외접선이 어딨지? 공통 외접선 몇 번이었죠? 43페이지 형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47페이지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43페이지라고 하면 돼요. 그 방법으로 써서 하시면 되겠고, 되겠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46페이지인데 이 국립대 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심하고 잡혀볼까요? 그렇죠? 수학 3에서는 잘 나오는데 얘들아, 그러면 47페이지는 그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고 46페이지가 좀 고민스러운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시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선생님 쉬는 시간에 한번 좀 볼게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인가 있나를 보고 일단 48페이지로 간 다음에 47페이지, 46페이지 고민을 해봅시다. 자, 47페이지는 여러분들 꼭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인가? 자, 그럼 어디로 가냐면 48페이지부터 봅시다. 48페이지 한번 보세요. 49페이지, 50페이지, 여기 맞네. 48페이지 한번 보세요. 46페이지는 내가 저 쉬는 시간에 검토를 좀 해볼게요. 거기는 실만큼 그걸로 끝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계산이 필요했던 건지. 자, 가리고 한번 보세요. 가리고 풀 수 있나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먼저 뭘 푸는 거냐면 자, 1번도 출제가 가능한 형태예요. 형태는 출제가 가능하다.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건 2번 때문에 푸는 거긴 하죠. 2번 때문에 푸는 거긴 하다. 자, 그러면 자, 뭐가 되냐면 좌표에 2점 3하고 6이 있고 첫 번째 문제는 산수잖아요. 그렇지? 첫 번째 문제부터 일단 해결을 하고 두 번째가 포인트긴 한데 이것도 그냥 풀긴 할게요. 산수긴 한데 직선이 이렇게 있고 그 이쪽에 뭐 점이 좀 이렇게 있대요. 아무리 펴볼까? 3하고 5가 3하고 6 A 그다음에 여기가 B가 5하고 뭐 이렇게 있대요. 근데 A, B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P는 뭐냐면 여기 반지름이 1이고 원의 중심이 0이죠. 원 위를 움직인대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삼각형이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오케이?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지? 여러 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알겠네? 자, 그랬을 때 그 넓이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똑같이 한꺼번에 구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항상 삼각형의 넓이가 있을 때 이렇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무조건 뭐로 보게 돼 있냐면 무조건 밑변으로 보게 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정해져 있는 길이는 밑변. 항상 문제는 높이가 최대가 될 때, 높이가 최소가 될 때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밑변이면 얘가 최소가 될 때는 높이가 최대일 때, 그 다음에 높이가 최소일 때. 높이가 최대가 되면 뭐가 돼요? 넓이가 최대가 돼요. 그렇죠? 높이가 최소가 되면 뭐가 되니?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개념만 알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다 수선을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다 몰래를 이렇게 또 수선을 내리는 거예요. 수선을.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원의 문제는 원의 중심에서 생각을 해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항상. 즉 얘가 또 높이잖아요. 왜냐하면 수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에서 이제 수선을 내렸는데 여기 있는 여기 반지름이잖아요. 오케이? 여기 있는 요 뒤에서 요 2를 빼면 요게 뭐가 되니? 최소가 될 것이고 오케이? 여기다가 이렇게 연장선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니? 최대가 되겠죠. 얘는 뭐 연습하는 거니? 그렇지. 선생님 얘기했듯이 선생님 또 얘기하는 게 당연히 뭐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거리를 구해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이를 빼 최소의 높이, 이를 더해 최대의 높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 끝. 얘들아 여기서 내가 이거 해야 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들아 y 마이너스 못해. 오케이? 그거는 아까 내가 쓴 책 있죠? 거기서 공식 연습하면 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오케이? 됐니? 중요한 건 두 번째야. 자, 여러분들 그 정석을 통틀어서 1번 책을 통틀어서 이 파푸스의 정리가 나오는 거는 실력 정석 전체를 통틀어서 이 문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1번 책 차트식 전체를 다 통틀어서 딱 두 문제 있어요. 파푸스의 정리. 파푸스의 정리가 뭐니? 근데 이게 나오더라고 가끔. 나 미치겠네 진짜. 안 할 수가 없어요. 불쑥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불쑥 나오는 걸 맞춰야 합격하는 거야. 다른 애들 틀리고. 그럼 내가 얘기하잖아 항상. 문제는 어려워야 붙을 확률이 높은 거야. 문제가 쉬우면 실수 안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파푸스 정리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중선의 정리. 어떻게 된다 그랬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2배, C의 제곱 플러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중선의 정리예요. 그럼 봐라. 이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그림을 그리고 자, 이것도 개념만 얘기할 거야. 산수는 안 해. 산수는. 오케이? 내가 지금 완전 용어 받고 이런 거 할 시간도 없고 애들이나 하는 거지. 뭐가 돼. A 3에서 6이고 B는 얼마니? 5하고 2가 되겠죠. 되겠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런 된장 제곱이 붙어 있어요. PA에 PB의 제곱. 이게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는 움직이지 않지만 P는 여기를 움직여요.
P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제곱에 여기에 제곱, 여기 오면 이렇게 제곱에 이렇게 제곱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오면 이렇게 제곱. 무수히 많은 PA의 제곱에 PB의 제곱이 생긴단 말이야. 되겠니? 얘들아 잘 봐. 이거 수학을 많이 푼 학생들은 직감이 오잖아요. 오마이갓 이거 안 돼. 왜? 이 이변수예요. 얘도 변수고, 얘도 얘도 변수예요. 두 개 다 같이 변해. 하나의 식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연기 다항식의 형태는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해. 같이 변하는데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는 수학적으로 안 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느껴야 돼요. 오케이? 응? 왜? 같이 변하는. 야, 삼각함수에서 삼각형에서 하나를 직각으로 만드는 이유가 왜 그래요? 세 개가 같이 변해 아무런 규칙이 없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안 되는 거야. 얘를 몇 변수로? 1변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네? 그래서 이 그림의 파푸스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중점을 잡아. 되겠니? 그러면 PA의 제곱에 PB의 제곱을 여기다 M이라고 놓잔 말이야. 이렇게. 이거 갖다 그대로 집어넣어. 오케이? 그러면 얘를 1변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는 P, M의 제곱 플러스 AM의 제곱의 2배가 되겠지. 뭘 썼니? 뿌스 빠뿌스. 중선의 정리를 쓴 거야. 그럼 끝났지? 오케이? 무슨 얘기니? 다음. 이변수가 뭐가 되냐 하면 얘는 상수잖아요. 안 움직이잖아. 오케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 이 길이는 중점이니까 이 길이 같은 거고, 얘는 뭐가 되냐 하면 고정이 되니까 얘는 1변수가 된 거예요. 요것만 알면 돼. 요것만. 되겠니? 응? 얘 쓰는 거지. 얘.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 이렇게 모여요.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해. 1을 빼면 최단거리죠. 여기 최단이 되잖아. 최대값을 구하려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다 모아는 1을 연결하면 되죠. 되겠니? 결국은 얘의 제곱이 1변수가 되면서 이게 파푸스 정리 유일한 문제. 정석이. 원의 중심 0, 0에서 여기까지. 얘는 1대1로 내분하는 중점이에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구하는 끝. 아니. 내부점 구한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되잖아. 됐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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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다 또 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야. 되겠니? 이게 실력이에요. 딱 보자마자 이 변수인데 같이 변하는데 몇 변수로? 1변수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나 떠올라야지. 이해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거 중점, 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두 점 사이 거리. 이거 못하면 있을 수가 없죠. 되겠니? 10분간 쉬었다 할게요.